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은 여러분 한번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겠어요? 왜냐하면은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이제 가사법 전문 변호사인데 오늘은 이제 상속에 관련된 사건이거든요. 상속과 관련된 좀 뜨거운 논란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방송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하디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건이죠? 연예인 비 김태희 부부의 집을 찾아가 소원을 피운 70대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이들이 부부의 집을 찾아간 이유는 네. 20년 전 아버지가 외상으로 구입해간 쌀값을 갚으라 하는 이유였습니다. 네. 70대 부부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비 김태희 부부의 집에 찾아가 네. 쌀값을 갚으라고 소원을 대문을 붙였다고 합니다. 서울지방법원은 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 맞아요. 요즘에 이런 사건이 있죠.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서초동에 저희 사무실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보면은 이제 막 이제 뭐 BC 상대로 해서 막 이렇게 막 피켓 시위 들고 막 그런 사건도 막 있고 했는데, 유달리 이제 BC 상대로 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소송을 하고 그런 이제 사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PC나 김태희 씨 부부가 살고 있는 집에 이제 사람이 와가지고 막 대문 부수고 들어왔으니까 굉장히 놀랬겠죠. 그래서 무슨 사건인가 봤더니 이들 부부가 BC 아버지에게 쌀값인가요? 쌀값을 이제 외상으로 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못 받았으니까 대신 갚아라. 이렇게 이제 소란을 피워가지고 결국 벌금형을 받은 사건인데, 이걸 소위 말하는 비투라고 하죠. 미투에 이제 비슷한 뭐 용어로 해서 비투라는 말이 들어보셨죠? 근데 연예인 아버지나 뭐 어머니에게 부모님한테 받지 못한 빚을 대신 갚아달라. 그래서 이제 비투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김혜수 씨도 있었고, 뭐 마이크로다, 한수희 씨, 또 최근에 한수희 씨도 이제 이 비투 때문에 많이 논란이 돼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자,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두 분한테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래서 두 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예전에 꾼 빚을 대신 갚아라. 이렇게 많이 찾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진위부터 따져야겠죠. 진위 따졌는데, 만약에 진짜로 뭐 부모님이 꾼 빚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안 갚았어요. 그러면 우리 김 대리는 대신 갚을 거예요? 부모님께 여쭤보고 뭐 사정이 안 된다고 하면은 제가 갚으려는 노력을 하겠죠. 아, 노력할 거예요? 우리 용 기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 빚이기 때문에 네. 절대로 제가 안 갚아줄 거고요. 네. 부모님을 이렇게 찾아가서 네. 해결하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맞아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우리 뭐 김 대리는 또 효도 차원에서 부모님 빚을 뭐 대신 갚아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 공 기사는 아니 나 부모님 빚은 부모님 빚 왜 내가 갚느냐, 그렇게 이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뭐 저는 이제 변호사니까 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법적으로는 부모님 빚을 대신 갚아야 될까요, 자식이? 아니죠. 법적으로는 전혀 남남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남남이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돈을 꾼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꿨다, 그럼 남편이 갚아야지 아내가 대신 갚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껐다, 그럼 아버지가 갚아야지 자식이 대신 갚는 게 아니라, 그게 법적인 원리예요. 자, 우리 헌법에는 연자제라고 들어보셨죠? 연자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자제는 뭐냐?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사극 보면 그거 있죠. 예를 들어서 부모 중에 한 명이 이제 역적을 했다, 역모를 꿰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팔쪽을 멸하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들, 친척들이 죄 없는 사람들이 다 연루돼가지고 다 목숨을 잃고, 그게 연자제예요. 가족 중에 한 명이 잘못하면 다른 가족들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연자제예요. 그럼 우리 헌법에서 연자제를 금지하고 있어요. 헌법의 13조를 보면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 행위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형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족이 누가 잘못했다고 해서, 가족이 누가 빚을 졌다고 해서 다른 가족이 책임질 일은 전혀 없는 거죠, 법적으로는. 자, 그럼 도의적으로는 갚아야 될까요? 부모님 빚을 자식이 갚아야 될까요? 뭐 부모님의 빚이 있다고 부모님이 갚으시는 게 맞지만 네. 그게 능력이 안 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도의적으로는 그냥 갚을 수 있다면 갚아야죠. 우리 김대리 효녀인 것 같아. 부모님 빚도 대신 갚아줘. 자, 이제 우리 김대리님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이제 자식을 사랑하고 이제 많은 이제 지원을 해주셨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연예인 한소희 씨 같은 경우 있잖아요. 5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대요. 그리고 할머니가 키워주셨대요. 김혜수 씨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하고 이제 8년 동안 연락이 끊겼대요. 근데 그렇게 가족 간에 단절이 있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부모님이 빚을 졌다. 아니면 어렸을 때 이혼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갑자기 빚을 갚으라고 한다. 그래도 갚을 거예요? 그건 또 상황이 다르네요.
다르죠. 나한테 고맙게 해주신 부모님이라면 내가 도의적으로 뭐 갚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를 전혀 보살피지도 않은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랑 사이가 너무 나빠가지고 단절까지 한 부모님이야. 근데 그 부모님이 진 빚을 그러면 도의적으로 갚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적으로도 갚을 필요가 없고 도의적으로도 물론 이제 뭐 갚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부모님한테 정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다른 사람한테 돈을 꿔가지고 그걸 자녀를 위해 썼어요. 아니면 자녀한테 숨겼어요, 재산을. 그러면 자녀가 이제 도의적으로 갚아야겠죠.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부모가 그걸 자기 마음대로 쓴 거예요. 자녀를 돌보지도 않고. 근데 자녀가 대신 갚으라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법적으로도 갚을 필요가 없고 도의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제 부득이 사업을 해가지고 빚이 많이 이제 생겼어요. 그럼 부모님이 걱정이 되겠죠. 아, 이 빚이 이제 혹시 자식들한테 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부모님을 위한 제가 팁을 드릴게요. 그럼 일단 부모님이 살아계셔요. 빚이 너무너무 많다. 막 수십억의 빚을 졌어요. 뭐 수억 원의 이제 뭐 연대보증에서 빚을 졌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빚을. 자식한테 안 넘겨주려면. 일단 살아계셨어요. 살아계신 상태에서는. 개인 파산. 그렇죠. 일단은 뭐 정말 빚을 갚을 수 없으면 파산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산, 개인 파산 면책 제도가 있어요. 이 개인 파산 면책 제도는 뭐냐면 성실하지만 불운한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연대보증을 서줘서 빚이 많아졌거나 아니면 사업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뭐 IMF라든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안 돼가지고 빚이 많이 졌다. 그럴 경우에 도저히 못 갚는다. 근데 이 빚이 자식한테 이제 넘어갈 걸 두려워하니까 그러면 빚을 정리하는 거예요. 탕감받는 거죠. 그래서 개인 파산 면책을 하면은 법원에서 심사를 해요. 이 사람이 정말로 성실하고 선한 사람인가. 뭐 악의적으로 파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개인 파산하고 면책하면 어떻게 돼? 그 빚이 다 전부 다 없어집니다. 사라져요. 탕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죠. 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쁜 제도가 될 수가 있겠죠. 아니 본인이 돈을 꿔줬는데 그 사람이 파산하면 돈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채권자 같은 경우는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100명이 개인 파산 면책 신청하면은 100명 중에 몇 명이 개인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을까요? 법원에서. 대부분 받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뭐 어떤 분은 뭐 50% 30% 생각하는데 대부분 신청하면 받아요. 90% 이상이에요. 법원에서는 웬만하면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파산 면책 못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나 방법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그걸 입증해야 되거나 아니면 아주 사기꾼이다. 그걸 입증해야 돼요. 형사보호소에 처벌하든가. 그럼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이 파산 면책하면은 빚을 탕감받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급여 소득자가 있죠? 급여를 받는 회사원이다. 일정한 급여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파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돈을 갚아야죠. 일정 부분. 근데 예를 들어서 급여가 200만 원인데 갚아야 될 빚이 20억이에요. 그럼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죠. 그럴 경우에는 뭘 이용하느냐? 개인 회생제도를 이용합니다. 들어보셨죠? 개인 회생제도 이용하면은 매달 성실하게 갚는 거예요. 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뭐 3년에서 5년 동안 쭉 갚으면 예를 들어서 뭐 20억 중에서 뭐 한 1, 2억을 갚았다. 그럼 나머지 빚이 탕감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개인 회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살아 계실 때 이제 빚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빚을 정리하지 않고 돌아가셨다. 수십억의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빚은 어떻게 돼요? 이 부모님이 빚을 상속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재산도 상속이 되잖아요. 누구까지 상속이 돼요? 자녀, 형제, 자매, 부모, 사촌까지 상속이 돼요. 사촌에까지 반계열 쪽이 다 상속이 되는데 빚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모르신 분이 많은데 여러분 사촌 있으시잖아요. 사촌이 빚을 남기고 돌아가시면 여러분이 대신 갚아야 돼요. 원칙적으로. 김대리 사촌 빚 대신 갚을 거예요? 아까 부모님 빚은 갚을 수 있다고 했는데 사촌 빚도 갚을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네요. 생각 좀 해야 돼요. 너무 착한 거 아니에요? 사촌 빚을 왜 갚아요 여러분? 갚지 마세요. 사촌이 정말 생명의 은인이다. 그러면 갚아야 될 수 있겠지만 아니 사촌은 빚을 왜 갚습니까? 갚을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속을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상속 포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빚이라든지 뭐 형제라든지 삼촌, 사촌의 빚이 있으면 포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사촌이 돌아가시면 상속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도대체 사촌 빚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에 꼭 가셔야 되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 사촌의 유족한테 혹시 빚이 있습니까? 이렇게 빚이 있으면 빨리 포기하라고 해야 돼요. 근데 너무 번거롭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부모님의 1촌, 2촌, 3촌, 4촌까지 뭐 수십 명이 될 수 있잖아요. 수백 명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많으면 다 찾아가가지고 도장 받고 상속 포기 신청서 내야 되는데 굉장히 번거롭죠. 한 명이라도 빠지면 큰일 나고. 자, 이럴 땐 무슨 제도를 이용하면 될까요? 한정 승인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한정 승인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한정 승인은 뭐냐면 부모님의 빚을 갚긴 갚는데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의 한정에서만 갚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빚이 10억이다. 근데 땅을 하나 이제 남겨두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땅을 이제 받기 위해서 한정 승인을 하면은 땅값이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다. 그러면 10억은 다 갚아야 되지만 땅값이 1억이다. 그러면 10억 중에서 물려받은 1억의 재산의 한정에서만 갚으면 돼요. 그래서 한정 승인이 좋은 제도가 되고 또 한정 승인은 뭐냐면 자녀 중에 한 명만 한정 승인하고 나머지 포기하면 2촌, 3촌, 4촌까지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촌한테 뭐 또 굳이 찾아가는 그런 번거로움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 한정 승인 제도도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주의점이 있죠? 이게 그냥 뭐 1년, 2년, 3년 동안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간이 있어요. 자, 얼마나 기간이 있을까요?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은 반드시 3개월 이내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빚이 있은 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법원에다가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또 주의점이 있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경황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 통장에서 돈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뭐 장례비라든지 급한 돈을 쓰기 위해서.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 재산에 손을 대는 순간 내가 부모님의 빚을 떠안는다는 거야. 단순 승인이 되기 때문에 법정 승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 여러분 그 유명한 탤런트 박보검 씨 있죠? 박보검 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가정사가 있더라고요. 과거 어려운 그 집안 형편으로 아버지가 이제 그 사채를 이제 쓰시게 됐는데, 박보검 씨가 연대보증을 섰대요. 어린 나이에. 15세부터 이제 거액의 채무를 진 거예요. 그래서 박보검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법적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다행히 이제 그 빚을 잘 정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도 그렇고, 법을 모르면 그냥 당할 수가 있어요. 법을 꼭 아셔가지고, 뭐 파산 면책이라든지 개인희생, 채무자, 채권자 다 법을 이제 알아야지만 이제 불의의 손해를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법을 알아야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인철 변호사의 하디치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